라디오 스튜디오의 소음이 잦아들고 빨간 온에어 불이 켜진 순간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무대가 열렸다. 마이크 앞에 여자, 빈예서. 늘처럼 안정된 목소리였지만 그날만큼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미세한 떨림이 어딘가에 숨어 있었다. 그는 숨을 고르고 짧게 말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공기 중에 퍼지자 제작진도 새벽 라디오에 기대어 하루를 버티던 수많은 청취자도 동시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웃음과 팬서비스로 무대를 환하게 밝히던 트로트 공주의 입이 스스로 가장 깊은 상처에 문을 여는 소리를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첫 문장부터 세계를 뒤집었다. 제 출발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남 보령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보낸 시간은 몇 시간에 불과했어요. 공식 프로필, 포털의 정보, 수백 번의 방송 소개. 모든 것이 순간 흔들렸다. 그의 말은 이어졌다. 갓난아기였던 자신은 포대기에 쌓여 서울로 보내졌고 어머니의 손에서 자랐다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문장도 튀어나왔다. 제 친아버지는 80년대 클래식계를 뒤흔든 작곡가였습니다. 어느 날 흔적을 감춘 전설로만 남은 사람. 영화나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설정 같지만 그날 스튜디오에서 흘러나온 건 각본이 아니라 기록이었다. 왜 40년을 숨겼을까? 그 미로의 입구는 18살 여름, 낡은 자개장 가장 깊은 서랍에서 찾아낸 편지 한 장이었다. 양피지색으로 바랜 종이에 번져있던 문장. 언젠가 네가 음악을 이해하는 날이 오면 그때 나를 찾아와라. 아래엔 경기도 양평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소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버스에 올랐다. 시외버스가 두어 번 갈아타기를 반복하는 동안 창밖 풍경이 교체되었고 주소의 끝은 오래된 2층 단독 주택 대문 앞이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누구요라는 무뚝뚝한 목소리가 문틈을 통과했다. 마주선 남자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소년이 입을 떼기도 전에 차갑게 뻗은 한 문장이 먼저 도착했다. 이제 와서 왜 왔느냐. 그 순간 혈연으로 상상하던 따뜻한 그림은 산산이 부서졌다.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섰고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라디오의 트로트 멜로디가 그의 빈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날부터 노래는 위로이자 절규가 되었다. 왜 그의 꺾임이 유난히 아팠는지, 왜 무대 위에서 감정선이 남달랐는지. 답은 이미 그 버스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2025년 초, 또 하나의 전화가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 딸아, 그 사람이 많이 아프단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떨렸다. 그는 생각보다 빠르게 병원으로 달려갔다.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복도를 지나 중환자실 문을 열자 한 노인이 누워 있었다. 남은 머리칼은 희끗했고 볼은 퀭했고 산소 호스가 코를 지탱하고 있었다. 낯선 침묵 사이로 노인의 입술이 힘겹게 움직였다. 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갈라지고 떨리는 그러나 분명한 발음. 그 한마디가 40년간 단단하게 굳은 그의 내면을 깨뜨렸다. 미워했고 지웠고 부정했던 이름이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가장 조용한 말로 다가왔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다. 대신 고독한 예술가로 늙어버린 한 사람을 봤다. 세상과 타협하지 못해 스스로 성을 쌓은 사람. 그리고 그 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지 못해 침묵으로 버틴 사람. 며칠 뒤 그는 다시 양평의 집을 찾았다. 도어락엔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고 거실 가운데 낡은 피아노가 앉아 있었다. 위엔 연필로 끄적임이 가득한 악보 뭉치가 수북했다. 가장 위장을 집어들자 흐릿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교향곡 6번. 미완 페이지를 넘길수록 빽빽한 음표 사이로 외로움과 분투의 숨소리가 스며나왔다. 미완의 쉼표, 멈춘 프레이즈, 끝내 닿지 못한 코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자신이 도망치려 했던 것은 단지 한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음악 자체의 고독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뿌리를 따라 보령으로 향했다. 태어나자마자 떠나야 했던 땅 겨울 백사장 위에서 바닷바람을 들이마시자 낯선데도 이상하게 그리운 공기가 폐를 채웠다. 파도 소리는 자장가처럼, 미완의 악장은 바람처럼 귀를 스쳤다. 여기가 시작이었구나. 그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길고 길었던 내면의 여정 끝에 한 곡이 탄생했다. 제목은 아버지의 시간. 도입부의 현악은 보령의 겨울 파도처럼 밀려왔다 멀어졌고 그의 허스키한 저음은 양평집의 고요처럼 공간을 가르며 스며들었다. 당신이 멀어질수록 난 더 당신을 닮아갑니다. 그 한 줄이 라디오 스피커를 뚫고 나와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의 가슴을 동시에 눌렀다. 녹음실에서 그는 수십 번 목이 맸다. 엔지니어는 과감히 그의 숨 끊기는 소리와 떨리는 마이크 노이즈까지 트랙에 남겼다. 계산된 테크닉이 아닌 인간이 버텨낸 시간의 파동을 기록하고 싶어서였다. 첫 방송 무대. 그는 초연한 신인처럼 손끝을 떨었다. 매일 하던 곳인데 오늘은 유난히 무겁네요. 무대에 오르자 조명이 켜졌고 첫 소절이 객석을 가로질렀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고 누군가는 눈을 닦았다. 후렴 시간을 거슬러 단 한 번만이라도 당신을 따뜻하게 안을 수 있다면 에서 순간 모든 조명이 꺼졌다. 암전 속에 남은 실루엣 하나, 과거와 현재, 상처와 화해, 그리고 내일을 잇는 다리처럼 서 있는 한 사람. 엔딩이 떨어지자 인터넷은 단순했다. 미쳤다. 평론가들은 또렷했다. 트로트의 문법을 서사로 확장한 기념비적 무대 라디오 DJ는 SNS에 이렇게 썼다. 오늘 노래한 건 스타빈에서가 아니라 18살 버스 안에서 울던 소년 빈에서였다. 숫자는 곧바로 반응했다. 음원은 출시 12시간 만에 전 플랫폼 상위권을 점령했고 아버지의 시간 커버 챌린지는 세대와 장르를 넘어 번졌다. 누군가는 병원 복도에서, 누군가는 작업실에서, 또 누군가는 오래된 가족 사진 앞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이 곡의 의미는 기록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아버지에게 서툰 화해에 손을 내미는 딸의 용기. 버림받았다는 감정의 굴레를 스스로 벗겨내는 사람의 성장. 미완의 악보 옆에 자신의 프레이즈를 적어넣는 동시대 음악가의 결심. 그게 이 노래가 남긴 본문이다. 뮤직비디오는 더 간결했다. 새벽의 보령 앞바다. 세트도 과장된 상징도 없이 자연광으로만 찍었다. 지평선 위로 여명이 번지는 동안 카메라는 파도와 바람과 얼굴의 순서를 고집스럽게 지켰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주는 울림. 화면은 과묵했지만 그래서 더 정확했다. 인터뷰에서 그는 담담히 말했다. 이제 미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노래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미움의 반대말이 사랑이 아니라 이해임을. 이해의 반대말이 무지가 아니라 두려움임을.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가 비로소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날 이후 양평집의 피아노 위에서 그는 미완의 악보를 다시 펼쳤다. 교향곡 6번의 빗마디마다 아버지가 남겨둔 쉼표가 눈처럼 내리고 있었다. 그는 그 옆에 조심스레 자신의 음을 적기 시작했다. 그것은 누군가의 유서가 아니라 두 세대가 함께 쓰는 문장 같았다. 아버지의 시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그가 말한 이유다. 화려한 협업 소식이나 굵직한 프로그램 라인업보다 중요한 건 노랫말 하나와 쉼표 하나를 더 잘 쓰는 일. 그의 다음 한 걸음은 아마도 그 단순함 위에 있을 것이다. 라디오 스튜디오로 돌아와 보자. 빨간 불이 꺼지고 헤드폰이 자리로 돌아가고 제작진이 숨을 고르던 순간에도 여우는 사라지지 않았다. 한 여자가 스스로 만든 가면을 벗고 그 아래 남아있던 얼굴을 내보였기 때문이다. 이 고백은 스캔들이 아니다. 계산된 캐릭터 리빌딩도 아니다. 하나의 음악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왜 그 음이 다른 음과 다르게 떨리는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정직한 답변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다. 오늘의 박수는 인기 때문만이 아니라 용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 용기는 노래를 통해 타인에게 전달될 때 비로소 크기가 커진다고. 우리는 종종 묻는다. 왜 어떤 목소리는 더 오래 마음에 남을까? 음역대도 비슷하고 기교도 훌륭한데 왜 어떤 소리만 유난히 오래 울릴까? 아마도 그 소리는 시간을 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보령의 바람, 양평의 침묵, 라디오의 새벽, 병실의 산소 호스, 버스 안의 눈물. 이 모든 시간의 조각들이 한 곡 안에서 서로 붙어 있을 때 노래는 단지 멜로디가 아니라 사람이 된다. 빈에서의 신곡이 그런 노래다. 그리고 그런 노래는 팔리지 않아도 남고 남기 때문에 팔린다. 공연장에서 그는 언젠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제 노래는 서울에서 만들어졌지만 보령에서 시작됐고 양평에서 자랐습니다. 객석 어딘가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누군가의 표정이 보일 것이다. 그 표정이 다음 노래의 첫 음이 된다. 가장 조용한 고백이 가장 큰 환호를 만든다는 사실. 그 밤 라디오의 빨간 불이 이미 증명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기다린다. 숫자가 아니라 문장으로, 박자가 아니라 호흡으로, 그리고 유행이 아니라 시간으로 쓰여질 그의 다음 장을.